자, 규칙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 한다는데,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등차 수열의 뜻은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를 뜻합니다. 이때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통된 차, 자, 공통된 차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고요. 이때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D를 따서 보통 공차를 D라고 써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를 만든 수열인 거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2, 4, 6, 8, 10 이렇게 가는 2씩 커지는 이런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공차는 2고 첫 번째 항을 보통 우리가 꼭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 항은 2가 되죠. 진짜 첫 번째 항도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일반 항, 그러니까 항일 몇 번째 항인지 A1, A2 이렇게 쓴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만약에 수열이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는 거라면 얘가 지금 다 빼기 3씩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걸 이제 해보면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찾기 전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어떠한 관계식이 있는지를 볼게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자,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A 맨 알파벳 처음 나오는 게 A잖아요. A라고 두고 공차는 D라고 한댔죠.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하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되고 그 다음은 또 D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3D 이렇게 돼요. 즉, 첫 번째 항은 D가 안 더하고 두 번째 항은 D를 한 번 더하고 세 번째 항은 D를 두 번 더하고 네 번째 항은 D를 세 번 더하죠. 즉,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세우면 이 n 더하기 1번째 항이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다 라고 쓸 수 있죠. 혹은 이걸 이항을 하면 n 더하기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은 D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얘하고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두 칸을 띈 거잖아요. 얘네들의 차는 A 더하기 D하고 A 더하기 3D랑 빼는 건데 이때 차도 2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칸 차이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어느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몇 D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그 차가 D만큼 생기는데 몇 개 생기냐면 여기 있는 숫자의 차이만큼 생긴다. 즉, 11번째 항이랑 뭐 두 번째 항을 빼겠다 이러면 11에서 1을 뺀 9D만큼의 차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찾아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찾아보면 네 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3D만큼 더하고 뭐 아홉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8D만큼 더하죠. 요 번째하고 D의 개수가 1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쓰면 n번째 항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A1에다가
공차를 얼마큼 더하는데 그게 여기는 번째에서 1 차이 나는 것만큼 더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n 빼기 1d 이렇게 들어가죠. 즉 다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2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AN은 4 더하기 n-1 더하기 2에서 전개하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A나 D나 다 숫자예요. 요 N만 문자로 들어가죠.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DN 하고 뒤에 뭐 이렇게 얘네들 계산한 값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무조건 D로 출발해요. 여기서 D가 뭐냐면 공차죠. 공차. 그리고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좀 더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1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도형이랑 활용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일반항 다시 돌아와서 보면 어쨌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여기는 공차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한다면 AN은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도 되지만 자, 공차가 마삼이니까 무조건 마삼 n 이렇게 쓰는 거. 그럼 첫 번째 항이 4라는 거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4가 나온다라는 거니까요. 뒤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네모가 뭐가 오는지 찾는 거예요.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이게 4가 되려면 뒤에 플러스 7이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식의 함수 구하듯이 식을 세워주면 돼요. 일단은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무조건 공차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러한 등차 수열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뛰면 즉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씩 띄어서 생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걸 잘 여기서 중이 뭐냐면 가운데 중자를 뜻해요. 즉, 세 개의 수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일단 공식부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두 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랑 같아요. 왜 같냐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었으니까 한 개를 A라고 두고 하나는 A 더하기 D라고 두고 하나는 A 더하기 2D라고 둔다면 이 가운데 있는 두 배는 얘네들의 합이랑 같아져. 근데 실제 계산해보면은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게 성립된다라는 거고 등차 중앙은 언제 쓰냐면은 보통 이렇게 세 개의 수나 뭐 다섯 개의 수, 다섯 개가 작고 홀수기가 아니라 뭐 짝수개도 상관없죠. 뭔가 이렇게 세 개씩 짝지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다 등차 중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오면은 하나는 A, 한 개는 A 빼기 D, 하나는 A 더하기 D라고 돼. 이렇게 둬도 문제는 풀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는 게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3A라는 문자가 A 한 개만 나오는 거니까 그 계산하기가 편해지겠죠. 혹은 다 다섯 개의 수가 나오면은 뭐 다섯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A 빼기 D, 하나는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돼. 그래도 얘도 다 더했을 때 A만 남겠죠. 자, 이게 만약 4개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4개의 수면은 이렇게 4개를 둔거나 이렇게 4개를 둬도 D라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 더해서 문자가 A만 남기고 싶은 거니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렇게 더. 어쨌든 공차는 2d로 일정하고요. 다 더했을 때 a만 남게 되는 거고요.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막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의 관계랑 엮어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쉬운 버전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서 자, 얘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3차 방정식의 3개의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 미지수 k 값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에 3개의 실근이 등차를 이루고 이때 k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3개의 수를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하나는 a 빼기 b, 하나는 a, 하나는 a 더하기 d라고 두는 거예요. 왜냐면 3개가 등차를 이룬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다 더한 거랑 2개씩 곱한 거랑 얘네들의 세근의 곱을 다 찾아요.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면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2개씩 곱한 두 분의 합은 a분의 c. 세 개의 근을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근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얘가 등차를 이루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자 이렇게 다 더하면 근각에서의 극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인데 거기에 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6이고 그럼 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더하면은 3a잖아요. 그래서 3a는 6이니까 a는 2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개씩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해주면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는 적당한 암산을 해서 풀어도 되고 암산이 힘들면 그냥 식 다 써서 전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둘씩 곱하면은 a제곱이 3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생겨요. 이게 근각의 세각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4인 건데 a 값을 구해놨었으니까 a가 2니까 12-d제곱은 마사여서 d제곱은 16이고 d는 뭐 풀마사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까지 구해놓고 그다음 3개의 근의 곱 요게 3개 다 곱해주면 a 플러스 d하고 a하고 a 마이너스 d하고 곱할 건데 얘네가 지금 부호가 다르니까 합차 공식 먼저 써서 전개해가지고 a를 곱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d 제곱이죠. 얘가 세근의 곱이니까 k지. a가 2야. d제곱도 알아. 그러면은 8 마이너스 32는 k인 거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24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방정식이랑 이렇게 엮어서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쉬운 예시로는 3개의 수가 2a a제곱 더하기 2a 4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 나오면 가운데 2배 가운데 2배니까 얘죠. 이걸 2배 한 값은 양 사이드 합이랑 같다 해서 2a제곱 더하기 4a는 8a다라고 둬요. 이항해서 2a로 묶어주면 a-1 이렇게 죠. 그래서 이때 a가 0 또는 2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잠시만 더해야 되는데 곱해버렸네. 자, 가운데 2배는 양 사이드 합이 2a 더하기 4죠. 그러면은 이항해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고 a 플러스 2랑
a-1인 거니까 이때 a는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할게요. 자 일단 합 기호는 우리가 썸의 약자인 s를 따서 sn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쭉쭉쭉쭉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S4다 이러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끝에 여기 숫자가 4면 거기서 끝나는 거. 네 번째 항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이 식을 일단 먼저 보면은 식을 먼저 보면 자,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 혹은 2분의 N 2A 더하기 N-1 D. 자, 이 각각의 문자가 나타내는 뜻은 뭐냐면 n은 항의 개수. 그거 어디까지 몇 개 더할 거냐. a는 첫째 번째 항. 자, 우리가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쓴댔는데 a1이냐 a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항 대신에 초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할 때 그 초인.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마지막 항. 그 다음 D는 여기서 공차였었죠. 자, 그럼 합공식 보면은 자, 이 식이 이렇게 왜 나왔냐면 자, 우리가 SN이 A1부터 A2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뜻해. 자, 이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첫 번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고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3D죠. 2D죠. 이렇게 하면 n번째 항은 우리가 마지막 항인 거니까 그냥 L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를 뒤에서부터 다시 더합니다. 뒤에서도 짜르륵 다시 쓰면은 마지막 항 L이고 그 다음 이게 오른쪽 가면 갈수록 D를 더했다면 얘가 그럼 왼쪽으로 올 때는 D만큼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L-D, L-D 이렇게 가서 맨 처음은 또 A로 끝나겠지. 맨 처음인 A로 끝나. 이게 똑같이 SN이죠. 쓰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얘네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SN이 두 개니까 ESN.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L. 또 이렇게 더하면은 A 더하기 L.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도 A 더하기 L인 건데 그럼 이게 모두 몇 개 있냐 이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n번째 항까지였으니까 이게 토탈 n개 있는 거죠. 이게 n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SN은 A 더하기 L이 n개 있으니까 n에 곱하는 건데 나는 SN이 궁금한 거야. 이걸 2로 나눠서 2분의 n A 더하기 L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항이라는 거는 결론은 n번째 항이랑 같은 거잖아요. 요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랑 같은 건데 요 n번째 항이 일반항 어떻게 써요? 첫 번째 항에서 n-1d만큼 더해주는 거라서 요 L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여기 A 더하기 A니까 2A고 그 다음에 n-1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식을 쓰든 상관없지만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이걸 쓰면 되고 뭐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이걸 쓰면 되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이거를 10번째 항까지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S10 이렇게 쓰고 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공식은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2a니까 6이고요. n이 10이니까 9d죠. 근데 d가 2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16, 10 곱하기 17인 거니까 이거 약분해서 계산해주면은 9, 28, 9, 28에서 6 더하면 24죠? 그럼 여기 약분해주면 120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11 더하기 15 더하기 59의 합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은 나와 있으니까 이게 토탈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인지 찾으려면은 일반항이 필요해. 그러면 11에서 15 간 거니까 공차가 4죠. 그러니까 일반항 무조건 공차로 출발한 됐으니까 4n 이렇게 쓰고 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가 11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7이 와야 되겠지. 이 4n 더하기 7이 59가 되게 하는 n값 찾으면 이게 번째, 그 몇 번째 항인지 찾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이 항에서 n값 찾아주면은 n은 13이 나오죠. 그러면 합공식 쓰면은 이번엔 이거를 쓸게요. 이거.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알고 있으니까. 2분의 항은 13개고 첫 번째 항 11이고 마지막 항 59여서 계산해주면 2분의 13 곱하기 70인 거니까 계산하면 45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응용 문제 해가지고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랑 합의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합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공차가 이렇게 음수인 경우로 나올 때예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공차가 음수고 첫 번째 항은 일단 양수야. 조건이 이렇게 나와. 만약에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에 그럼 8, 6, 4, 2, 0, 마사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했을 때 합이 가장 크려면 양수인 부분만 더해줘야 되겠죠. 0은 이제 포함해도 되고 뭐 포함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더한다라고 한다면 야지만 합이 최대지. 왜냐면은 그 뒤로부터는 점점 값이 깎여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면은 마지막 양수인 부분이 어딘지 찾으면 되는 거야. 마지막 양수인 부분을 찾으려면은 일반항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아니면 두 가지 방법. 합의 최대값이니까 합공식을 써서 합공식을 쓴 다음에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을 쓰면은 2차식이 나오거든요. 2차식이 합의 2차식의 최대 차수 물어본 거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되고요. 다음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반대로 첫 번째 항이 양수고 음수고 공차가 양수로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데 공차가 2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죠. 그럼 합이 가장 작아야 되는데 여기 2부터 더하는 거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합이 최소가 되려면 여기 음수인 것만 더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음수인 게 몇 번째가 마지막 음수인지를 찾는 거. 혹은 또 똑같이 합공식을 써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자,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항이 2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수열에 대해서 언제까지 더해야지 합이 최대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최대니까 뭐라고? 일단 일반항을 찾아. 합의 일반항을 아니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마이너스 4n, 공차로 출발한댔죠. 더하기 26이 되려면 뒤에 30 이렇게 와야 되겠지. 얘가 마지막 양수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이항을 해주면 n은 4분의 30보다 작은데요. 얘가 대충 7점 땡땡땡이잖아요. 근데 이때 n값은 자연수만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 마지막이 양수가 나오는 점이 7번째까지인 거죠. 즉 7번째까지 더하는 거니까 즉 7항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7이고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첫 번째 항은 26이고 마지막 항이라 하면 곧 7번째 항을 뜻하는 거니까 요가 1만항 구해놓은 거에 n 대신에 7을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7 곱하기 28인데 약분하면 14니까 98, 98이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라지. 2분의 항의 개수랑 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n으로 두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26이고 자 마지막 항인 건데 뭐, 마지막 항이라는 거는 여기는 얘를 뜻하는 거잖아요. n번째 항. 어디까지 더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n 더하기 30 이렇게 쓰고 전개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4n 제곱 이렇게 곱해서 26이랑 30이랑 다 56이니까 이게 56n이죠. 이걸 2로 약분을 해. 그럼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28n인데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면 자, 2로 묶죠. 28을 2로 묶으면 14인. 14를 절반하면 7이지. 하고 77에 49에다가 마이너스 2로 곱하면 마이너스 98인데 그걸 원래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 98로 들어가죠. 그래서 n이 7일 때, 즉 7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고 그때 최대값은 9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마지막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이 SN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럴 때 일반항 AN을 찾아라 이거. 자,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게 등차 수열이든 다른 수열이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수열일 때 다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나오는 거는 두 등차 수열일 때 한해서서 여기 같이 배운 물론 그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고 하면 A1부터 A2, A3, A4까지 합을 뜻해. A3까지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A1, A2, A3까지인 거죠. 얘네들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S4 빼기 S3고 여기 다 날라가서 남는 게 A4만 남잖아요. 즉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같고 여기 지금 1 차이 나는 숫자인 거죠. 이걸 미진수로 바꿔치기 해주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라는 거에 성립이 되는 거겠죠. 단 이때 n은 2부터 성립을 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이 문자들은 자연수만 된다고 했으니까 n 빼기 1이 자연수 즉 1부터 성립하려면 2부터가 되는 거죠. n 빼기 1이 1이 되려면 n은 2인 거니까 2부터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부터 찾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랑 같은 거죠. 어차피 항이 하나니까. S1이랑 같습니다. 이게 일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근데 이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주어지면은 그 수열은 물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등차 수열이 이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AN을 찾아보면 어떻게 찾냐면 n 대신에 n-을 넣어서 둘이 빼는 거죠.
요 n 대신에 좀 더 n-1을 넣어서 빼요. 그러면 p n-1의 전체 제곱 q하고 n-1 플러스 r이죠. 자, 이걸 빼면 이렇게 둘이 빼면 sn에서 sn- 빼면 an이 됐잖아요. an 쓰고 이거에서 이거 전개해서 빼는 거야. 그러면 전개해주면 pn제곱 마이너스 2pn인데 빼니까 플러스 2p 마이너스 p인데 빼니까 플러스 p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다 빼는 거니까 부호를 싹 다 바꿔서 마이너스 qn 플러스 q 마이너스 r이죠.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서 남는 게 이렇게만 있잖아요. 즉 이때 a는 2pn 마이너스 p 더하기 q다. 근데 n은 뭐부터 성립한다고? 2부터 성립한다. 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sn이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이면 이때 an은 2pn 빼기 p 더하기 q라는 요 앞에 있는 숫자 2배 하고 빼고 더하고요. 자, 단 n은 2부터 성립한다 이거. 첫 번째 예시 들어보면 sn이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an은 2를 2배해서 4n 여기는 숫자 빼고 여기는 숫자 더하고 이렇게 쓴다죠. 그래서 an이 4n 플러스 1인 단 n은 2부터 성립한다.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찾는다고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아까 같으니까 여기다 1에 대입을 한다 이거죠. 1에 대입하면 4가 되고 또 중괄호로 묶어서 쓰시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다 1에 넣은 값이랑 여기다 1에 넣은 값이랑 같아야지 얘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다 1에 넣으면 n에다 1에 넣으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고요. 자 여기다 1에 넣으면은 2p 마이너스 p 더하기 q죠. n에다가 1에 넣은 거야. 첫 번째 항 비교하려고. q는 그럼 이렇게 날라가고 p 그냥 가면 이 p도 날라가죠 이렇게. 즉 뭐야? r은 0일 때가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짜 최종 정리해서 써보면 sn이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이라는 2차식으로 주어진다면 이때 a는 2pn 빼기 p 더하기 q 근데 이부터 성립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r값이 즉 상수가 0이라면 얘는 그냥 처항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한다는 아까 처음에 등차 수열할 때 1차식으로 나오면 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R이 0부터 초항부터 즉 N은 1부터 성립한다라는 거고 R이 0이 아니라면은 얘는 그냥 여전히 N은 2부터 성립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S1이랑 같아서 여기다 1에 넣어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k인데 얘가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무조건 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할 때만 등차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즉 상수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k는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때 일반항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먼저 여기 p 앞에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가 p죠. p는 1인 거니까 2n 그 다음에 n제곱의 개수를 빼고 n의 개수는 더해주는 거라서 2n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게 된다면 굳이 뒤에 n은 1부터 크거나 같다라는 단어를 이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항 찾고 얘가 첫 번째부터 성립하려면 r은 0이어야 된다. 즉 상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이렇게 마무리되고요.